안녕하십니까. 최첨단의 성형 지식을 전달하는 전희철 원장입니다. 제가 이제 소세지 쌍꺼풀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진료를 하는 성형외과 의사 중에 하나일 텐데, 환자분들의 얘기를 좀 귀 기울여 드려요. 이렇게 상담 때 뭐가 더 신경이 쓰이세요? 거울 보면 뭐가 짜증나세요? 뭐가 싫으세요? 본인 눈에서 어떤 게 가장 싫으신가요? 물어보면은 결국은 취합이 됩니다. 한 9, 10가지 정도의 특징들로 취합이 되는데, 첫 번째는 당연히 그냥 두껍다. 쌍꺼풀이 두꺼워서 싫어요. 높아서 싫어요. 두껍다, 높다. 그 특징 그 자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통통하다. 통통하다라고도 하고, 이게 뭔가 소세지 느낌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1번, 2번이 같아 보이지만 구분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두껍진 않은데 두께는 얇은데 소세지 느낌이 납니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는 졸려 보인다. 눈동자가 졸려 보인다. 분명히 나는 눈이 커질 줄 알고 안 졸려 보이려고 쌍꺼풀을 높고 맥시멈으로 수술을 했는데 반대로 더 졸려 보인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정말 귀신이 고칼 노릇이죠. 네 번째는 흉터가 안 좋아 보인다는데, 이게 약간 주의를 해야 되는 게, 흉터 자체가 안 좋다기보다 약간 아래를 봤을 때 깊게 찝혀 보인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깊은 고정이라고 조금 정의를 합니다. 라인이 좀 찌그러져 보인다. 라인이 찌그러져 보인다. 이것도 일정 패턴이 있습니다. 쌍꺼풀이 두꺼워지면은 앞부분이 찌그러져 보이거든요. 앞부분이 무너지면서 찌그러져 보이는 형태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좀 찌그러져 보인다. 지금 제 영상을 보고 소름 끼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제가 이제 보면 앞부분이 찌그러져 약간 세모눈처럼 찌그러져 보인다. 이꼴 약간 세모눈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요약을 하면 이 5개가 바로 소세지 쌍꺼풀의 5가지 특징으로, 이거 뭐 교과서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제 수년간의 진료를 통해서 정리를 한 건데, 결국은 이 증상들의 조합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하시게 되는 건데, 이게 정말 그러니까 스펙트럼이 다양해요. 정말 심하게 누가 봐도 망했다, 지나가는 사람마저도 저 사람 눈 진짜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정도가 있는 반면, 그냥 약간 존재감이 있는 정도도 있어요. 눈 화려하고 좋네. 그리고 화장을 하면은 또 이뻐 보이는 소세지 쌍꺼풀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많이 심한 건 아닌 거죠. 정말 망할 정도는 아닌 거고, 졸려 보인다라는 것도 이제 눈에 힘을 주면 또 또렷하게 보이는 정도, 반대로 눈에 힘을 빼고 약간 정신줄 놓고 다니면 졸려 보이는 그런 패턴일 수가 있어서, 사람마다 그 스펙트럼이 좀 다양하다. 완전히 망한 경우에서부터 약간 화려한 경우, 그리고 약간 존재감이 있는 경우, 그렇게 소세지 쌍꺼풀의 스펙트럼이 좀 다양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자연스럽다라는 얘기를 들으려면 그거보다는 어느 단계로 라인을 좀 낮춰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이제 좀 이론적인 소세지 쌍꺼풀의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 부터는 이제 사진을 조금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으로 그런 경우예요. 지금 이 사진에 있는 수술 전 사진을 보면은, 눈에 힘을 빼고 다 정면을 보세요 라고 하면은 이런 정도 쌍꺼풀 두께로 보인단 말이죠. 지금 이 쌍꺼풀 두께 어떻게 생각이 되나요? 일단은 쌩얼이시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게 느껴져요. 그리고 소세지 쌍꺼풀 느낌이나 이런 꺾인 느낌들도 굉장히 좀 적나라하게 보이는 편인데, 아마 눈화장을 좀 진하게 하면은 그래도 좀 볼만할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심한 경우는 아니지만 소세지 쌍꺼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경우인데, 그래서 이분도 이제 자세히 얘기를 드리면 이런 앞부분의 부자연스러운 꺾임이라든지 이런 소세지 쌍꺼풀 느낌, 그리고 이분이 만약에 시선을 약간 아래로 한다든지 아예 멍하니 정신줄을 놓고 계시면 더 소세지 느낌이 심해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들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 그 정도만 딱 낮추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많이 낮추진 않았고, 피부를 약간 절제하면서 뚜렷함을 주는 정도로만 쌍꺼풀의 무게만 경감을 적절하게 시켜준 거죠. 그래서 수술 후의 모습을 보면 이 정도가 된 거죠. 수술 전, 후를 보면 눈동자가 훨씬 더 뚜렷한 느낌이랑, 그래서 어떤 개선이 됐냐라고 보면 결국 비율이 맞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율, 눈동자와 쌍꺼풀과 눈썹까지의 비율이 보다 적절하게 만들어졌다. 그리고 꺾임이나 이런 것도 보다 자연스러운 곡선으로 바뀌게 됐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좀 정리를 하자면, 소세지 쌍꺼풀 때문에 좀 인공적이고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나는 것, 그래서 이거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고 5문장으로 아까 제가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그 5개의 특징들이 대개는 있을 겁니다. 그 있으면은 두꺼워서 그럴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고, 제가 이제 파악을 하면 이건 낮추면 해결이 됩니다 라고 약간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라인 낮추기의 방법에 대해서는 거기서부터 이제 또 섬세하게 설계 방법을 상담실에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데, 어떤 식으로 낮춰야 된다, 이거는 피부를 안 자르고 보존하고 낮춰야 된다, 아니면 피부를 좀 자르고 낮춰야 된다, 눈매 교정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아니면 지방 이식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나뉘게 되기 때문에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제시를 상담실에서부터 해드리는 편이에요. 어떻게 된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런 느낌 정도로 만들어진다는 걸 제가 아까 사진으로 보여드렸고, 그래서 요새는 조금 더 보면은 환자분들
환자분들이 많이 스트레스를 받아 하시는 거예요. 옛날 같은 경우는 한 90년대만 해도 나 쌍꺼풀 진하고 또렷하고 좋게 만들어졌더라고 할 수 있는 눈을 요새는 이 눈 좀 이상하다, 좀 부자연스럽다, 자연스럽지 않다, 수술한 티가 난다, 그리고 소세지 쌍꺼풀이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좀 더 많아진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본인이 만족하면 수술할 필요가 전혀 없겠지만 재수술을 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정말 깔끔하게 바뀌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깔끔하게 바뀌는 경우는 제가 이런 경우는 깔끔하게 바뀐다. 근데 깔끔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흉터나 흔적이 좀 많이 남을 경우는 경중을 따져야겠죠. 수술해서 얻을 수 있는 득이랑 득실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제가 솔직하게 얘기 드립니다. 그래서 흉터를 감안했을 때 안 낮추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라고 얘기를 들은 것도 상담의 목적이니까 이런 눈 성형, 미용 성형 수술을 하면서 가장 보람 있는 순간은 뭐 그런 경우 부모님이 굉장히 우리 딸아이 눈이 완전히 망해갖고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잘 해결이 되고 그냥 이쁜 눈 있는 딸이 돼서 만족을 하시는 경우엔 정말 고맙습니다 원장님 막 이러진 않아요. 별로 그냥 딱 스트레스가 딱 어깨에 있던 짐이 딱 날아가는 게 보이죠. 지금까지 눈 재수술 소세지 쌍꺼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 최원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